어떤 날들은 단 하나의 전화로 무너집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은 색을 잃어버리죠. 이것은 그런 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무렵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막 걷기 시작했고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퇴근이 늦는 것도 주말에 회식이 있는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이 분주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데워주고 피곤한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린 딸을 키우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이 작은 가정이 제 우주의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던 그 얼굴. 제 손을 잡고 고생했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게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보험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앳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림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녀는 말했죠. 저 민호 씨 사랑해요. 우리 1년 넘었어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년? 1년이라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아이를 재우고 밥을 하고 남편의 빨래를 개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는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카톡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어떤 건 호텔 침대 위에서.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전 민호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진짜 사랑하거든요. 언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해라니. 뭘 이해하라는 걸까요? 내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 나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 아기는 잘 잤어?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모든 혈색이 사라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변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진짜 바람은 아니야. 진심으로 사귄 건 아니라고. 진짜 바람이 아니라고요. 1년 넘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진짜 바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 말이 오히려 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아이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아픈 딸을 안고 있을 때, 내가 혼자 외로움을 삼키며 버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끊을게. 당장 끊을게.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몸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 손이 다른 여자를 어루만지던 그 손이 너무나 역겨웠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용서를 빌었고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딸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다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 순간 세상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임신이라고요?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어쩌고?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넌 좋은 엄마니까 괜찮을 거야.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애를 지울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미 없다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딸을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필요할 거라고, 아빠 없이 자라면 상처받을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거짓말쟁이 아빠 자신보다 그 여자의 아이를 선택한 아빠와 함께 사는 게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걸까?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정보다 진실된 한부모 가정이 낫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혼 절차를 설명해 주었죠.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그 여자와도 완전히 끊을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에 서는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법원에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너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엔 그의 변호사가 차갑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판결이 났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와의 인연이 법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할 만큼 고요했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벼웠고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와 손녀를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는 한마디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한없이 복직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회사는 낯설었고 모든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죠. 이혼한 여자 싱글맘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꼬리표는 제가 스스로 달고 있던 거였다는 것을. 처음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고 회의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업무를 완료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딸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퇴근 후 데려오고 저녁을 먹이고 재우고. 바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행복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저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할 때면 손녀를 재워주셨고 제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죠. 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라는 엄마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도 늘고 걷기도 안정되고 매일 새로운 걸 배웠죠. 아이의 웃음소리에 하루를 버텼고 작은 성장 하나하나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고난이 녹아내렸어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잠들 때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가정이란 건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사랑과 진실이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은 한 달에 2번 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고 단지 딸의 아버지일 뿐이었으니까요. 가끔 궁금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여자와 행복할까? 아이는 잘 태어났을까? 하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것은 이제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아이도 태어났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담담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살겠지.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딸아이가 전 남편을 만나러 간 날 그가 따로 보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 일인 줄 알고 나갔어요. 양육비 관련 이야기거나 혹은 면접 교섭 일정 조정 같은 거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며칠 밤을 못 잔 사람 같았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잡았다 놨다 하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 내 아들 아닐지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A형인데 아이는 B형이래. 병원에서 검사하라는데 검사하기도 무섭고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어쩌면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거짓으로 끝나는 법이니까요. 그는 울먹이며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검사해야 할까? 만약 내 아들이 아니라면. 한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저를 찾아와 울고 있었어요. 웃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웃긴 일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해. 그리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그를 바라봤습니다. 검사해. 진실을 마주해. 네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 가정을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거.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천벌받는 거야. 네가 뺏은 가정, 네가 무너뜨린 살들.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환했고 바람이 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를 용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불행이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된 행복의 끝이자 진짜 내 삶의 시작. 쓰레기 옆에 있던 사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손녀를 데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꼭 안았죠. 저는 아이를 들어 올려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날 밤 딸을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내 인생의 상처였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고.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가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하루 같지만 분명히 다른 하루.
매일매일이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거예요. 외로운 밤도 지친 아침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순간 바로 다음에 찾아온다는 것을, 내 인생의 새벽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여자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이 아이와 나 자신입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까? 진실을 마주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도 그의 후회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게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몇 년 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제가 치르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치러야 할 몫이라는 것.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증오로부터도 원망으로부터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같은 공기인데도 같은 세상인데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쓰레기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딸의 엄마이고 내일의 주인이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내가 쓸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밖의 새벽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마치 내 인생처럼.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딸의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